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업종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자, 어떤 업종이 대표적이냐면은 이러한 건설업, 건설업. 건설업은 어떤가요? 특히 도급 건설업이라고 하죠. 도급 건설업, 즉 주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건설업에서는 공사 성격이 어떨까요? 주문받는 공사 성격이 동일한 공사보다는 아주 다양한 그런 공사들이 많겠죠. 그러한 공사를 이렇게 주문받아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사 건별로, 공사 계약별로 원가 계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가 계산 정보가 현실적으로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기계 주문 제작을 하는 그러한 경우. 그래서 동일한 기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아니라 주문받아서 특별한 이러한 형식의 기계를 제작하는 업종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죠? 그 기계 제작 별로 계약별로 원가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항공기 제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제 항공기 제작 이러면은 느낌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구 제조업. 가구 제조업도 어떤 규격화된 이런 가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라면은 또 이 부분이 맞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종합원가 계산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문 제작하는 가구 제조업 이러면은 개별 그런 이제 원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다품종, 다품목, 여러 품목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업종을 이렇게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업종의 내용을 보니까 개별적으로 제품별로 공사 현장별로 이런 개별적인 원가 정보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겠죠? 이런 경우에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이 적합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적용해야 될 업종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그다음 이런 경우에는 개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각 제품별로 또 건설업이라면은 공사 현장별로 어떻게 한다?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구분해야 돼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그래서 직접 원가에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재료비, 그죠? 그리고 직접 노무비, 이런 부분들이 직접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제품별로 투입되는 걸 충분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원가라고 하면은 이러한 원가를 어디에다가 기록한다? 제품별로 투입되는 원가를 기록, 집계하는 작업 원가표, 작업 원가표에 이렇게 기록해서 집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 제품 또 여러 공사 현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간접 원가, 이 부분은 일단 직접 원가는 직접 원가와 구분한다라고 그랬죠. 간접 원가, 벌써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었죠. 간접 원가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경비를 우리는 간접 원가로 이렇게 구분해서 집계를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작업 원가표에 제품별로 이렇게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구분해서 집계하고 기록하고 집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개별 원가 정보를 우리가 산출해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작업 원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작업 원가표를 이제 우리는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까요? 기준으로 해서 결산하는 시점에서 완성된 작업 원가표가 있겠죠?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작업 원가표. 그래서 작업 원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은 완성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완성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완성된 작업 원가표의 금액은 우리가 제품으로 이제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으로, 그죠? 그리고 미완성된 작업 원가표의 금액을 집계를 해서 기말 제공품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는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이렇게 제품의 금액, 제공품의 금액을 산정하는 이러한 방법을 뒤에서는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으로 환산을 해서 그 단가를 단위당 원가를 적용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만은 이렇게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서는 작업 원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제품으로 표시할 금액과 제공품으로 표시할 금액, 이렇게 집계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 핵심적인 이런 내용을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러한 개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렇게 4단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한다? 제품별로 직접 원가를 부과한다.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예. 제품별로 직접 원가를 부과해서 어디다 기록한다? 작업 원가표에 집계를 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간접 원가를 집계를 해야 되겠죠. 간접 원가를 또 따로 집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집계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죠?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기준을 설정을 해야 돼요. 기준을.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었죠. 부문 공통비를 배부하는 기준. 그것도 봤었고, 또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것들, 이거를 제조 부문에 또 다른 같은 보조 부문에 배부하는 그 기준. 그래서 배부 기준을 앞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문 공통비에 대한 배부 기준, 보조 부문비에 대한 배부 기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조 간접비, 즉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이렇게 배부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러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제품별로 배부하는 절차, 배부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제조 간접비, 즉 간접 원가를 일정한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요. 언제 배부를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결산 기말에 실제 발생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배부 기준의 배부 기준율, 즉 배부율을 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가 정보를 결산 기말 이전에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실제 배부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예정 배부율을 이렇게 추정을 해서 산정을 해놨다가 이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이런 부분이 또 그다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도 이어서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